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그 작가님이 어떤 작가로서, 미디어 작가로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미디어 아트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작가들 혹은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각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요즘 아직까지도 이제 이미 디지털 시대가 됐지만 기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작가가 되는 그러한 어떤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가가 되는 분들 혹은 이제 미디어나 영상 매체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작업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스스로 혼자 독학하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좀 이러한 미디어 아트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 아트는 사람마다 다 다른 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 모든 매체를 미디어라고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테크닉한 부분들을 쓰는 그런 것만을 미디어 아트라고 보는 것도 있고, 뭐 하이테크 쪽으로 사람마다의 그 정의는 다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미디어 아티스트 이해승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 워딩이 지금은 아마 한 몇십 년, 빠르면 몇십 년 후, 혹은 정말 더 지나서는 아마 다른 의미로 제 정의 내리기 이전의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3, 40년 지났을 때 이 미디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보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한다면, 지금의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저는 보고,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적인 매체들, 뭐 그 영상의 방식이 됐건 아니면 하이테크의 방식의 어떤 기술을 응용을 하는 거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미디어 아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미디어 아트를 생각하고 시작했나? 라고 보면 저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의 시작은 그냥 제가 기술의 발전에 가는 방향의 그런 상승 방향 속에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살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들을 그냥 딱 갈 수밖에 없어. 이건 뭐지? 그럼 어떻게 그 기술이 되지?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더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성이 같이 가면서 전 자연스럽게 이런 미디어 매체들에 대한, 그 다음에 그걸로 발생된 어떤 현상들에 대한 관심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디어 아트라는 지금의 말 속에서의 그런 걸 시작을 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미디어 아트를 여기까지 왔어를 한다면, 저는 그냥 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끈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릴 때 언어를 배울 때 생각해 본다면 어딜 가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더 빨리 발전이 되고,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언어가 더디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유의 폭은 넓더라도 그것들을 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저는 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호기심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이 저를 미디어 아트라는 곳으로 더 이끌게 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지금의 작업이 어떤 아날로그와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 촉각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더 확장돼가지고 좀 다른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는 어쩌면 이제는 뭐 우리가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오는 어떤 담론적인 매체들, 어쩌면 여태까지는 물질적인 매체에서의 접근으로서의 미디어라면, 그게 뭐 기술적으로 뭔가 센싱의 방식이라든지 어쩌면 컨택트되는 방식에서의 미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면,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시점에서 지금 미디어의 어떤 매체적 확장성은 사실은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 작업 속에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러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음. 누군가 그래요. 아직도 배울 게 있니? 막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와서 배워야지가 아니라 제가 이런 매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배워가거나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호기심만 있으면 그게 뭘까? 그러면 다가가면 뭔가 그냥 오는 거. 근데 결국에는 그게 끈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공부를 사실 미국 가서 시작을 할 때 어떤 인터랙션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울 때도 센서 하나에 불 켜는 것만으로도 너무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때 그 행위는 어쩌면 저는 동양화라는 어떤 분야에서의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진 상태에서의 그런 작업의 퀄리티랑 갭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에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를 하려고 했던 건 알지만 너무 예전에 제가 작업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기술적인 방식보다는 너무나 수준이 낮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호기심이라는 것들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 발전시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솔직히 운이 되게 좋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보다 이 미디어라는 매체들을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는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이런 담론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동시대 몇 명의 사람들이 저랑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 매체를 저보다 십몇 년을 먼저 선행해서 쓰셨던 그런 분들과 그리고 같이 감각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좋게 같이 갔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이 길로 만약에 뭐 누군가 봤을 때는 바뀌었다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미디어 아트라는 시대 혹은 미디어의 시대가 되면서 조금 일반화해서 좀 과장해서 좀 말하자면 그러한 시대가 되면서 특히 작가로서 해야 하는 작업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관람객의 어떤 위치 아니면은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에도 좀 되게 예민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특히 미디어 아트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미디어 아트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 예술을 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예술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건 근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 아트를 조금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하고 혹은 받아들이고 혹은 그것과 소통해야 될지 이제 그게 말 그대로 공감의 영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소통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의 방향성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거조차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바뀌었다가 어떤 순환적으로 어떤 서클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창기 작업들은 정말 직관적인 인터랙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기술들을 배우면서 오는 즉각적인 반응성.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또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확장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마저도 그런데 이게 뭐지? 갔더니 소리가 나. 갔더니 영상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사물 인터랙션 그런 우리가 어떤 디자인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유저층이 그것들과 반응하는 어떤 유저 테스트처럼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계성과 몇 명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에 그냥 물리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몸에 많이 익으면서부터는 실질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직관적 인터랙션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것들을 몸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막 소리가 나게 해서 사람을 끌고 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게 되긴 했어요. 그렇게 작업이 바뀌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저희가 뭔가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보는 방식이 학습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또 드는 거고요. 이미 왜냐면 이 사회 QR코드를 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 딱 제가 2년 전만 해도 어디서 이야기할 때 디지털 소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어떤 비대면에서의 뭐를 주문하는 것들을 소외된 어떤 층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그것들이 뭐 그런 게 있나? 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이걸로 통해서 그런 기술에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이 이게 더 확 끌어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기서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격차들을 저는 보거든요. 어쩌면 미디어 아트를 보는 방식은 이전에 비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건 거야. 동양화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는 건 나이가 드신 분이고 되게 편안하게 봐요. 그게 오히려 제가 예전에 모셨던 그런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의 그래을 정말 필 하나의 필체를 봐도 이거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말들을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어릴 때 한번 정말 서예를 써보고 그것들이 어떤 먹의 느낌을 갖고 어쩌면 그것들을 이미 몸으로 스킨십을 그 재료랑 가졌기 때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쩌면 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본다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술하고 맞닿아 있던 삶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뭐 AI 얘기를 하고 이세돌 얘기를 하고 뭐 해도 그냥 막연하게 어떤 불안감과 이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생존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기술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써 미디어 아트를 감각할 수 있는 감각 창구가 열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미디어 아트도 좀 넓은 범위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그것이 어떤 관람객과 단순히 미디어 아트를 통한 작가의 소통 그러한 것 안에서 그러한 어떤 구도를 확장시키면 미술과 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사회나 미술을 보는 어떤 일반 개인적인 관람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전시의 주제와도 좀 맞닿아 있지만 과연 작가 혹은 작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좀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혹은 작업이 라는 것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이제 돌아가는 관람객들에게 무엇을 과연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좀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작가 혹은 작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같은 작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안여관 전시를 예를 들어보면은 보안여관이라는 공간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런 구옥그 부분이 지금 다 정리가 됐지만 제가 보안여관에서 전시를 할 때는 전기조차 제대로 안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아예 전기공사부터 다시 해서 거의 3주 동안을 다 대공사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그 전시 자체가 뭐랄까 저의 무의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접점을 찾아내는 어떻게 저한테도 되게 시그니처 같은 전시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것들은 어떤 분은 이제 거기 16채널 정도의 사운드가 있었는데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근데 비 온 날도 왔다가 뭐도 왔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오시지 이렇게 자주? 그런데 나중에 그 전시 3주가 끝나고 자기가 어릴 때 이런 목조 집에 살았었는데 이게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비 올 때랑 이 공명이 달라요. 근데 이 사운드가 언제 들어도 좀 다 다르게 느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게 그런 뭔가 자기의 예전을 회상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그때 사운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앞에 들어갈 때 이거 나오는 되게 또 다른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하나의 같은 작업을 작가가 저의 관점으로 어떻게 담론화를 시키던 그걸 매체적으로 접근하던 하더라도 결국에 그거를 관람하는 관람자가 어떤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갖고 그걸 접근해야 될 결국에는 다 달라지는 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작가가 의도하는 것과 그들이 달랐을 때 이게 문제가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 저는 작가 혹은 작업이 하는 것들은 개인이 가진 어떤 자신의 부분들을 회귀시켜 주거나 아니면 작가의 어떤 그런 발화되는 지점들을 공감함으로써 다른 이슈에 대한 것들을 자기도 더 넓게 생각의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작업은 그런 힘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게 어느 순간에는 작가의 의도와랑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딱 머리를 맞은 것처럼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림 하나를 보고 정말 추상 회화를 보고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건 결국 예술이 가진 어떤 아우라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그게 뭐 미디어 매체는 뭐 페인팅에 비해서 더 피곤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 미디어 아티스트한테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그동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익숙하고 편한 어떤 것들이 주는데 우리가 익숙해졌다면 앞으로는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형태의 또 미디어 작업들이 나온다면 저는 분명 그거 가지고도 산만하고 뭐 한 것들을 미디어 작업이라 치부되지 않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시겠다는 분들 혹은 뭐 이런 작업을 어떻게 보면 바라봐야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들은 그냥 사회를 느껴가듯이 결국에는 그 작업을 뭐를 얻어내려고 보지 않고 자기와 어떻게 그 속에 자기가 인수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작업이 주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아마 창작 주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람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아마 다 뭔가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술이 어떻게 사회에서 기능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일단 저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작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사유의 방식들, 감각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거에 조금 더 맞는 작업들? 근데 그게 단지 좀 더 동양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매체적인 것들이 미디어라는 부분들로 있는 건 거지. 그게 막 어떤 물론 또 그런 작가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막 어떤 위치를 가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요즘 경험하는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제로원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저와는 다른 결의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해갈 때 분명 저의 그런 퍼스펙티브에서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 그쪽에서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들 어쩌면 지금 사회는 더욱더 기계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운 방식의 그런 부분들을 해갈 때 분명 예술가들이 접근하는 그런 엉뚱한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변수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럼 지금의 사회에서 가는 어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결들을 결국에는 흐트러 놓는 역할? 그게 예술가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술가들,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가 그렇지 않게 저는 뭘 생각하고 싶을 때 되게 놀거든요. 오히려 뭘 더 하지 않고 오히려 다 놔버리고 놀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유연함을 가진 게 예술가가 아닐까 싶고 결국엔 인간이 가진 그 본성주기에 있는 그 유연하게 내 몸이 정말 릴렉스 돼서 놀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그냥 어쩌면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예술가가 아닐까? 그럼 그런 예술가를 바라보면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아무튼 좀 부족하고 어려울 네네. 수도 있는 질문에 네. 충실하게 네. 현명한 대답들을 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런 네.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